자, 고민이 많으신 분 저희들이 한번 전화를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종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새해 네. 첫 월요일인데 2016년 병신년을 맞는 새해 소감 시청자들께 한번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예, 국민 모두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업무 첫날부터 월경성 황사가 짙었습니다. 지난 한중 FTA 때 저희 야당이 그렇게 한중 FTA 조건으로 그 월경성 황사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예. 또 따뜻한 날 새해 첫날 시작입니다. 예전부터 동무빙 그래가지고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으면 제왕이 백성의 그 질병을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새해 우리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는지 저희 야당이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제 정부 각부 요인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신년 인사회가 있는데 문재인 대표와 이종길 원내대표 두 분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불참을 하셨는지요? 예, 지금 일방적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전국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민심의 준엄함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불참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역사의 용인도 얻지 못한 산무 밀실 화합, 일본군 위안부 협상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재앙이고 민족적 수치이고 역사의 퇴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협상 무효 선언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과제 앞에 저희가 정말 이렇게 여유 있게 만나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 죄스러워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의 책임도 일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제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사실 창업주이신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적 파괴, 적대적 공생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여야가 주고받으면서 과도 정당 체제를 가지면서 서로 도와주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저는 아프게 봅니다. 이번에 그 선거구 협상에서도 보면 말이죠. 환경이나 노동이나 개혁 진보 또는 보수 이런 정책적인 여러 입장들을 양당이 담기에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다당제가 선거 앞에 선거 연합을 하고 그 통합을 해서 그 정책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내걸면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내는 그런 정당 체제를 또 한번 생각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양당제 미래가 다당제로 갈 수는 없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체제에서라도 저희들이 그런 이념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뭐 창조적 파괴라는 뜻으로 이렇게 전달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그 뜻을 잘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탈당을 계기로 이제 분당에 준하는 탈당 사태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안팎의 위기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길은 다르지만 다른 길이 있지만 여러 길을 통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한길 대표께서 저한테 항상 주문한 것은 강고한 청와대 그 압박과 지원 속에 있는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여전선 이런 것들을 원칙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을 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똑같은 목표 속에서 다른 길은 저는 언제든지 승리를 위한 길로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예를 들어 탈당 사태에 대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맞불로서 좀 당내 위기를 좀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자꾸 나가고 있는 원심성 속에 또 새로운 인물을 구한다는 것, 뭐 이것은 당의 구함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김한길 대표의 그 정치적 동지였던 분이 어떤 일시적이거나 또는 좀 더 영구적이거나 뜻이 맞지 않아서 탈당하는 가운데 뒤에다가 그 바로 인물을 영입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이제 정치적 수사면에서는 좀 시기 선택이나 전략 선택에서는 좀 무리한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는 어떤 튼튼한 당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좀 모질다라고 하는 정서적 평가가 더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의 원심력을 일부 또 가속시키냐 아니냐,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신데 사실 네. 문재인 대표가 또 하나 이제 수습책으로 조기 선대위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선대위원장 인선에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선대위원장으로 우리 김부겸 의원 지금 대구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의 큰 자산이고 그 승리는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이 선대위원회를 꾸려서 전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뜻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로 봐서는 당 대표의 중심 속에서 그 종속된 선대위가 되는 느낌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 김부겸 의원에게는 그 지역 선거에 있어서는 썩 좋지 않은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거절한 것 같은데요. 예. 어떻든 간에 그 선대위가 난항을 겪으면서 일종의 이선 후퇴로서의 명분 있는 퇴진을 나름대로 선택하신 문재인 대표에도 자꾸 시간이 가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노정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실질적인 이선 후퇴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을 걱정하고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 반문 정서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 당의 어떤 아주 명분 있는 퇴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선택도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대표께서 지금 사실 통합 여행을 다니시면서 당무를 잠시 비우고 계시는데 이제 통합 여행이 끝났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결단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이나 야권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연대와 통합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내대표로서 더더욱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는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아직 통합여행엔 다양한 산기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오를 산을 정하고 쉼없이 올라가는 길을 집중해서 나갈 것입니다. 결단이 임박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결단이라는 것은 당의 통합을 위해서, 연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승리를 위해서 해나가는 결단이 최고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